안녕하십니까. 쥐띠 갑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쥐띠 갑일간의 경우에 경자년에 발생할 여러가지 상황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을 약 5가지 정도로 주제를 뽑아서 이들의 운에 대해서 성별, 그러니까 성별 남자냐 여자냐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한번 구체적으로 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경자년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경자년이죠. 천간의 의미와 지지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경자라고 써놓고 2020년을 경자년이라고 하죠. 이 위에 있는 글자를 천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땅에 있는 글자를 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모든 해가 천간과 지지로 나누어서 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천간에 있는 글자는 그 사람들이 이 자기의 정신적 지향점을 말합니다. 지지에 있는 글자는 현실적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천간에 경이라는 글자를 본 갑일간은, 그래서 갑일간은 여러분이 만세력을 찾아보면 알 수 있지요. 경이라는 글자를 만나서 일단 천간의 의미를 보면 경이라는 글자를 만나서 우리가 편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편관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것이 매우 나쁜 운이라고 단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스트레스를 동반하지 않고서 뭔가 사회활동을 한다는 것은 나한테 큰 가치 있는 것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입사한다고 가정해보고 대기업에서 근무를 한다고 보면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바라볼 때는 안정된 급여와 어떤 인생의 성공 가도를 위한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 거기서 근무하는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상사의 꾸지람도 들어야 되고요. 또 윗사람들의 지시에 야 이걸 못 해내면 어떻게 하는 걱정도 상당히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떤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스트레스라는 것들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신경을 많이 쓸 일이 많이 생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이 갑일간이 경자년을 만났을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편관이라는 글자를 봤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종의 스트레스로 작용을 한다. 보통 갑일간의 경우에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이 글자가 어떤 결혼에 대한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기혼 여성의 경우에도 이 글자는 어떤 남편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갈등이 생기는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 이 스트레스는 직장 내에서 받아야 될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취업자라고 시험을 보는 사람이라면 이 스트레스는 취업 과정에서 또는 내가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스트레스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때보다 이 스트레스의 강도는 좀
심하게 나한테 와닿겠구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경자년 한 해는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내 운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내 운을 알면 자연스럽게 넘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지지가 가져다 주는 의미를 갖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현실적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실적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지지에 있는 글자들의 배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지지에 있는 글자의 영향을 좀 덜 받지만 갑일병정 무기경신이라는 천간에 보이지 않는 글자들이 이 지지에서 작용을 함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갑일간의 갑일간의 쥐띠는 자년에 보면 여기서 받는 어떤 스트레스가 좀 많아질 것이다. 이건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좀 갑갑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자, 갑갑하다는 것들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내가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환경들을 보면 그 원인이 때로는 일이 많아서, 때로는 내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건 나이, 연령 다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뭔가에 연구하고 몰두하느라고 다른데 시간을 내지 못해서, 때로는 내가 아파서, 요것들의 원인들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결과는 갑갑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자년에는 여러분들이 다소 좀 갑갑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일간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그 새로운 어떤 취미 활동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취미 활동은 어떤 내가 몸을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근데 내가 뭔가를 학습하고 배우는 이것들은 가능한 상태로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갑일간한테 경자년은 조금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좀 많아지고요. 또 일이 많거나 시험 때문에 또는 연구나 몰두 때문에 또 내가 아파서 내가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기 때문에 갑갑한 시간들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취미 활동을 하더라도 이러한 일들은 나의 움직임들을 많이 제어함에 따라서 또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기 때문에 그것의 갑갑함은 조금 더 강해지겠지요. 자, 이거는 전반적인 운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고요. 다음은 각각의 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애정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애정운의 경우는 남자부터 한번 남자, 여자가 있는데요. 남자의 경우에는 이 애정운 자체가 이렇게 왔습니까? 뭔가 something은 타게 되지만 그것이 something이 실제 어떤 연애사로 이어지거나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something 자체가 없지는 않습니다. 마음속에 싹 트고 애정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지만 그것이 실제 연인의 관계나 부부의 관계로 발전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성의 경우에도 어떤 내 마음속에 움트는 사랑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쉽게 어떤 애정의 결실을 맺기는 어렵게 됩니다. 다만 여성의 경우에 갑오일주가 이런 형태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태어난 날이 오날에 태어났다고 하면
이 오날에 태어나서 내가 결혼을 좀 늦게 하게 된 상황이라면 자녀를 맞이해서 이 오를 힘을 못 쓰게 만들기 때문에 어떤 결혼 운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갑오일주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어떤 그 여자들이 시집을 가게 되는 원동력을 보면 자녀에 남자가 너무 잘해줘서, 그러니까 남자의 어떤 개인적인 사람에 대한 매력은 물론 있겠지만 사람과 같이 오는 그 사람이 가졌던 경제적 아니면 사회적 능력, 이런 것들을 내가 온전히 향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신분 상승을 하게 되거나 하면서 내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는 현명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다소 계산이 좀 깔린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재물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재물운에 대해서, 재물운은요, 이 갑일간이 재물에 해당되는 글자가 매우 약한 상태가 됩니다. 경자년이 되면요. 그래서 재물운은, 그러니까 가령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계속 다녀라. 스트레스가 있다 하더라도 다녀라. 창업을 하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무리한 창업을 하지 마라. 내 자금을 몽땅 집어넣어서 또 부채까지 얻어서 할 창업은 절대로 하지 마시라. 또 내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5년 이상의 장기 투자라면 가능하지만 1년 미만의 단기 투자라면 절대로 하지 마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때는 재물에 대해서는 재물이 자꾸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흐름이 막히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내 재물의 흐름이 막히는 것을 가정해서 상당히 그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사회가 많이 변동되고 갑자기 안정되게 받았던 대출을 갚으라는 이런 상황까지도 전제로 해서 자금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경자년 한 해는 돈에 의해서 많이 울고 웃을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취업운 쪽을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운은 너무 좋은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일정 분의 취업운은 이때 최고의 운은 아니다. 즉 내가 취업을 하고 싶다면 눈높이를 낮춰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취업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됩니다. 물론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상당히 눈높이는 달라지겠지만 각자의 상황 속에서의 취업의 눈높이를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정도 낮춰야 취업이 가능할 것이다. 시험운에 대해서 시험운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험운은요, 시험 운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좋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에 집중하기도 좋고 또 주변에서 나를 갖다가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것들을 주변에서 그렇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상황도 발생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장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든 단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든 또는 시험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모자라는 부분을 학습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경자년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성취를 할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 사업운 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은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생산을 하거나 요식업을 하거나 유통을 하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세월이, 시절이 적어도 쥐띠의 갑일간이라면 이런 쪽에 종사해서 생업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간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업종에 계신 분들은 마음 단단히 먹고 또 비용도 고정 비용도 좀 많이 줄여가면서 좀 열심히 해서 좀 더 고생 좀 해야겠다 결심을 좀 마음을 다시 잡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임대 사업을 하거나 임대 사업에는 부동산도 있겠지요. 또는 시설 임대 사업이 있습니다. 노래방 시설을 운영하거나 전자코인 빨래방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장소를 임대해주는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대하시는 분한테는 적어도 체면 유지할 정도의 수입은 안정되게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경자년 쥐띠, 경자년의 쥐띠 갑일간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